태양님 강남 하이엔드 오피 중 투자처 탑5 뽑아주세요. 근데 가격 상관 안 하고 그냥 뽑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10평대 하이엔드 오피스를 얘기하는 거는 이게 제일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이런 하이엔드 부동산 시장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거를 사자, 이런 취지에서 10평대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우리가 막 제가 좋다 그러고 막 사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진짜 가격, 이거는 이제 딴 얘기인데, 가격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진짜 지금 그 초고가 하이엔드 오피스텔들 되게 좋아 보여요. 진짜 완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투자 관점으로 보면은 미친 생각인데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개부자 말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 뭐 직장인 또는 뭐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이,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5위 포도더 블랙, 5위 포도더 블랙 5위인 이유는 좀 비현실성이 많아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5위 포도더 블랙입니다. 5위가 아니, 또 이유를 얘기를 해야겠죠. 바로 탑4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포도더 블랙이, 제가 이거 포도더 블랙 그때 처음 나와서 분양 딱 2개 됐을 때, 그러니까 분양 시작하자마자 2개가 분양이 돼가지고 제가 막 영상 찍고 호들갑 떨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비싸다 생각했어. 심지어 제가 그 단톡방에 올린 글도 있어요. 그 분양은 되고 이제 수요가 있는 건 증명됐는데 투자 가치는 퀘스천 마크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 포도더 블랙이 여러 가지 이유로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수요자들이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대지도 300평이 안 되고 대지도 막 268평 막 이렇고, 가격도 평당 막 1억 4천이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4위. 근데 이게 가성비까지 넣다 보니까 4위 갤러리 83이 가야 될 것 같아요. 4위 갤러리 83이인데, 이것도 4위인 이유가 가성비 때문이죠, 사실은. 근데 그 진짜 갤러리 83이, 제가 그 예전에 라이브 방송 그 편집본 올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제가 적정 가치보다 10억 싸게 분양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도 라이브 방송 중에 얘기한 거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랬더니 이게 구독자가 3명 취소했어,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아마도 뭐, 야 이거 40억짜리를 싸다 그러냐, 진짜 야 갈 때까지 갔다, 뭔가 이런 느낌으로 취소한 것 같아요. 근데 진심이야, 진짜 진심으로. 근데 그 이유 중에는 그 포도더 블랙 영향이 많죠. 그러니까 포도더 블랙도 물론 상품성 좋은데, 갤러리 83이도 뭔가 다른 이유로 좋은데 면적은 대략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최대 막 15억까지 차이가 날 상품인가,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갤러리 83이는 좀 좋아 보인다. 갤러리 83이 지금 전매 안 되지만, 전매 가능하다 그러면은 사실 프리미엄 거의 그냥, 그러니까 지금 분양받은 지 진짜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프리미엄 1억 넘게 주고도 살 사람들 엄청 많은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 엄청 많은 느낌. 근데 그 이유가 짧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시그닐 레지던스가 너무 떡상해가지고, 그러니까 호가가 진짜 하늘 높은 줄 몰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직전 실거래가가 95억이에요. 95억. 직전 실거래가가 95억인 그 뭐 향 또는 세대가 있어. 근데 그게 매물 호가가 150억이 나와요, 지금 시그닐 레지던스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에 당장 팔고 싶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150억에 내놓는다는 거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가격이면 팔고 아니면 안 팔아, 뭐 이런 의미겠지만, 이렇다 보니까 이 시그닐 레지던스 놓친 분들도 돈이 있는데도, 야 내가 진짜 아무리 이거 지금 피주고 살라 해도 무슨 이거 직전 실거래가 뭐 95억인 걸 내가 이거 150억에 사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든. 그러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그 세대를 말씀드린 거긴 한데, 그런 생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그닐 레지던스가 너무 떡상하다 보니까 시그닐 레지던스 놓친 분들이 너무 많아, 진짜. 왜냐면은 그만큼 오랫동안 분양을 하기도 했고 프로모션도 많이 했기 때문에
6, 70억에 살 수 있었던 거를 6, 70억에 살 수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막 100억 가까이 주고 또는 100억 넘게 주고 살려니까 못 사겠는 거죠. 근데 그런 결의 상품이 뭐가 있을까 이제 보니까 그게 약간 갤러리 832가 100% 만족은 아니어도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포도 더 블랙 같은 경우에는 주거형의 느낌이 좀 나거든요. 포도 더 블랙은 그런 뭐 사무실 세컨하우스 느낌보다 면적도 이제 거의 40평 가까이 되고 실사용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주거형 느낌이 나는데 갤러리 832는 약간 시그널 레지던스 같은 느낌, 약간 레지던스 같은 느낌이 나죠. 그 뭐 세컨하우스나 뭐 이런 그러니까 부자들의 세컨하우스나 막 이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그 영향이 좀 큰 것 같다. 그래서 갤러리 832 이제 펜트는 이제 진작에 나가고 그 일반 세대도 그런 수요가 그래도 이게 맞나 이러다가 왜냐면은 그 강남역 그 입지가 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이엔드 수요층이 좋아하는 입지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망설이다가 대선 끝나고 딱 요이 땅 하고 수요가 몰리니까 그때서 막 몰리더라고요. 사실 우리 막 그 전부터 소통방 같은 데서 지금이 기회다 막 지금 그때 막 한참 그 좀 막 매수세 꺾였다 막 이런 기사 엄청 나올 때 그때 진짜 갤러리 832 그냥 남아 있었거든요 진짜. 지금은 매수 대기자가 그 뭐 혹시나 계약 취소되는 거 있으면 저 알려주세요 이런 그 분들이 제가 느낄 때 3, 40명이 넘어요. 갤러리 832 진짜로. 3위 갑시다. 3위. 3위 요거 갈게요. 그 좀 여러분들 다 최근 거 예상하시겠지만 아츠노년 가겠습니다. 아츠노년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아츠노년이 뭐 첫 번째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흐름이 그 2019년 이때 이제 더라운 펜트하우스, 펜트힐, 르피에드 문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삼총사가 분양을 했잖아요. 삼총사가.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아노보리 8일 같은 게 있었지만 그거는 지금 여기 더라운 펜트하우스나 펜트힐이나 르피에드 문정처럼 이런 강남 중산층을 아예 대놓고 타겟으로 만든 상품은 아니었어요. 아노보리 8일은 그냥 그 하이엔드 수요층, 부유층 타겟의 소형 오피였어. 그러니까 진정한 뭔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의미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물론 최근에 나오는 것들보다 상품성 떨어지지만 그래서 그 자주식 주차 아니어도 기계식 주차여도 막 그런 주차 같은 거 되게 그 신경 많이 썼고 불만 없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르피에드 문정, 더러운 펜트하우스, 펜트힐 여기는 그러니까 물론 고마운 애들인데 얘네가 이 하이엔드 주거 상품의 가능성을 보여준 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입주한 것도 그렇고 더라운 펜트하우스 이제 입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품성이 생각보다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완성형의 느낌이 아니야. 그냥 가능성을 보여줬다. 가능성을 보여줘서 이제 아츠노년부터 이 사업 주체 공급자들이 야 이거 10평대 고급 오피스텔 이거 진짜 고급화 잘하면 이거 된다. 이렇게 뭔가 그 의견에 힘이 실리게 해줘가지고 아츠노년부터 그러니까 원래 막 펜트힐 이런 거 더라움 이런 거 할 때는 뭐 10억, 12억 이랬는데 아츠노년부터 갑자기 16억, 18억 이렇게 간 거예요. 더 고급화하고 더 상품성 더 신경 써가지고. 근데 그게 분양이 되고 그게 최근까지 막 10평대들이 잘 되고 레이어 청담 같은 거 막 거의 평당 막 1억 8천 막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근데 그래서 야, 이러면 진짜 이거 막 포도 더 블랙처럼 전용 35평짜리 이런 거 해도 팔리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10평대를 공급자들이 공급했던 이유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한 2020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2020년으로 돌아가서 전용 30평짜리를 평당 1억 2천에 기획해서 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럼 36억이에요. 36억. 전용 30평을. 그럼 당연히 안 팔리겠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공급자들도. 당연히 그 누가 사.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더 싼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27억인데 누가 사. 이런 거죠. 그래서 기획할 생각도 못했어. 포도 더 블랙 같은 거를. 근데 레이어 청담 같은 게 막 분양이 되고 이러니까 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포도 더 블랙 전용 35평 54억 55억 나오고 지금 루시아 청담 전용 50평짜리 막 130억 정도 나오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했던 그 전용 10평대 하이엔드 오피스텔 초과 공급에 대한 생각은 조금 이미 넘어갔어. 왜냐면 지금 공급자들은 10평대 하이 오피를 공급할 그
이유가 많이 적어졌어요. 그 전에 비해. 더러운 펜트하우스 망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러운 펜트하우스가 10억, 12억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월세 호가가 막 500만 원이 넘는데 사실 400에만 맞춰도 수익률이 되게 좋아요. 대출 없이도 거의 5% 가까이 돼요. 분양가가 10억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나온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막 알다시피 막 16억, 비싼 건 막 24억 막 이렇기 때문에 월세가 거기서 확 올라가 줘야 돼서,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7, 800 받을 거란 얘기는 아니지만 24년, 25년 되면은 평당 50만 원, 진짜 미친놈 같겠지만 진짜 청담동 도산대로변이나 한강변 같은 데는 평당 50만 원을 받는 날이 그 얼마 남지 않은 느낌이 좀 난다. 25년 막 이럴 때. 아무튼 그래서 아츠 노년이 변곡점이에요. 지금 보타니크 노년, 디아포제 청담, 레이어 청담 같은 상품이 나올 수 있게 해준 변곡점이에요. 이 당시에 얘네도 이걸 기획할 때 되게 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시장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양가를 한 번에 5억 올리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닌 건데, 예를 들면은 펜트힐에서 5억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아츠 노년부터가 상품성이 급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10평대 하이엔드 오피스텔 전망 이런 거 제가 얘기할 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하는 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러운 펜트하우스나 펜트힐이나 르피에드 문정 같은 거는 또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만큼 상품 그 투자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츠 노년, 보타니크 노년 이런 거보다는 임대료가 낮은 게 정상이에요. 그 내부 퀄리티나 마감재 같은 것들이 달라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최근에 나오는 것처럼 막 불탑 쓰고 이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델하우스에서 뭐 사기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마감재를 안 썼어.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벽지 같은 게 더러운 펜트하우스 같은 거 막 고급 벽지 쓴다고 그러고 막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옛날 같으면 막 대형 고급 빌라에는 들어갈 법한 그런 마감재를 요즘은 10평대에 썼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썼어. 그리고 사실 더러운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트리마제처럼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강남이니까 뭔가 강남 하이엔드 수요층이 갈 수도 있죠. 영일리츠 갈 수도 있지. 근데 르피에드 문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리적 거리가 그러니까 청담권에서 너무 멀어서 이 우리가 뭐 지금 청담 아니면 논현동 고급 주거 지역 막 이런데 얘기하는 그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랑은 수요층이 완전 다르죠. 근데 잘 될 수도 있지, 그 자체의 수요로. 최근에 임대료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2위를 얘기해 볼까요? 2위가 아까 제가 생각했었는데 2위가 디아포제 청담이죠. 2위가 디아포제 청담. 디아포제 청담이 어떤 느낌이냐면, 디아포제 청담이 여러분들 이제 유닛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딱 유닛 오픈하자마자 피드백이 안 좋은 피드백이 바로 왔었어요. 이게 그 제가 말하는 그 너무 발랄한 컨셉 있잖아요. 원어 청담이 피드백 안 좋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업 주체는 영일리치 타겟 상품이니까 야 발랄하고 야, 젊은 애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어봐 막 이런 건데, 영일리치들은 그런 하얗고 그런 발랄한 거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루카 831 같은 거. 그러니까 루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내부 컨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어 청담도 물론 결국에 팔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 피드백은 그러니까 물론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단 안 좋았어. 내부 디자인 막 컬러감이나 이런 거에 안 좋았어. 근데도 디아포제 50이 청약으로 끝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상품성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예시로는 지금은 너무 이제 멀어졌지만 시그니엘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그니엘 레지던스도 전혀 하이엔드 수요층이 좋아하는 입지 아닌데 초고층 랜드마크라는 그런 상징성 이런 거 플러스 되니까 이제 가잖아요. 하이엔드 수요층이 만족하잖아요. 그리고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한강뷰 뻥구 보면서 살고 싶고 쾌적하게 살고 싶은데 사실 의외로 없어. 진짜 그 강남에는 그렇게 쾌적하게 한강뷰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게 오래된 거 아니면은 막 고급 빌라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만한 거죠. 그 정도 상품성이 되면은 강 하나 건너서 갈만한 거지. 근데 그러니까 상품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강 하나 건너오게 할 만큼의. 근데 여기 청담동 도산대로변이랑 청담동 한강변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좀 씹어 먹는다. 그런 상품 기획이나 상품성 이런 거가 이 청담동 이외의 다른 애들은 청담동에서 여기 영일리치 수요를 자기 쪽으로 끌어오게 하려면은 그 상품성 극대화가 필요한 건데,
디아포제 청담 50이나 원호 청담 같은 데는 내부 피드백 사실 너무 발랄한데 너무 영일리치인데 이거 나 좀 그냥 에테로노 청담이나 나이노1 펜트 같은 거 아니면 레이어 청담 같은 그런 디자인이 좋은데 이러다가도 그냥 그 입지로 분양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린다는 거는 나중에도 수요층이 유지가 될 수도 있다는 뭔가 반증 같은 거니까. 근데 똑같은 만약에 똑같이 디아포제 청담이나 루카 831이나 뭔가 내부 디자인이 그 느낌이 좀 비슷해요. 막 하얗고 여성하고 좀 발랄한 컨셉. 근데 청담동을 벗어나는 순간 그런 상품 기획이 나오면은 소비자 피드백이 안 좋은 거예요. 루카 831처럼. 그러니까 물론 이 단기적으로 뭐 이런 단기적인 수요 흐름이 나중에 무조건 그 투자 가치를 반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트리마제나 뭐 아크로솔펄스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수요 움직임을 봤을 때 요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청담동 도산대로 변이랑 여기 그 한강변은 이제 그런 놀이를 좀 씹어 먹는 느낌이라서 디아포제 청담이 그 레이어 청담이랑 입지가 비슷하거나 사실 더 좋아요. 502가 그 502는 완전 코너고 레이어 청담은 사실 그 몬트레 홍보관 있던 데랑 약간 이렇게 마주보고 이게 반 코너잖아요. 근데 레이어 청담이 이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아포제 청담 입장에서는 이미 더 비싼 실거래 가격이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디아포제 522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신기해요. 사실 그 지금 갤러리 83이가 이렇게 매수대기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게 신기해. 솔직한 생각으로 이 디아포제 522도 마찬가지고 디아포제 청담 502랑 522랑 그 조만간 완판되고 올해 말부터 피거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갤러리 83이 이제 전매가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디아포제 청담은 전매가 되잖아요. 이게 올해 말에 피거래가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디아포제 청담은 내부 너무 발랄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피드백이 있었지만 그거를 씹어 먹을 정도의 청담 사거리 코너라는 게 엄청나게 임팩트 있고 하이엔드 수요층이 그냥 무조건 좋아한다. 그러니까 막 시그널 레지던스나 트리마데처럼 대단한 플러스 알파 상품성이 없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좋아 보인다. 그리고 레이어 청담이라는 이미 바로 앞에 더 높은 실거래 가격이 존재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좋아 보이고 1위는 이게 가성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1위인 건데 보타니크 노년입니다. 아니 루카 얘기도 제가 이렇게 또 할게요. 레이어 할 건데 레이어 아닙니다. 레이어는 너무 좋은 상품인데 지금 이게 가성비라는 그 요소가 포함이 되는 순간 레이어는 사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적 대비 가격이 비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하이엔드 그 주거 상품 시장이 비논리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막 비싼 게 더 잘 되고 막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성비를 따진다 그러면 레이어는 1위가 될 수 없고 보타니크 노년이 가성비가 진짜 좋고 그리고 이게 제가 그때 영상에서 그 전에 영상에서도 언급을 막 했었던 것처럼 사실 보타니크 노년은 이미 입주가 아니라 그 청약 당시에 프리미엄 거래가 이미 된 거라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없잖아요. 이미 수분양자 분들은 지금 물론 매수세가 지금 이 분양권 전매 매물에 대해서 매수세가 좀 주춤하거든요. 신규 분양 상품에 좀 관심이 많이 가 있는 느낌이라 그렇긴 한데 이미 사실 지금 분양받은 거에서 약간 이제 좀 높게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실거래 가격이. 근데 보타니크 노년은 그 보타니크 노년 수분양자분들도 아시고 이제 유닛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천정고가 일반 복층형 오피스텔보다 더 높아요. 이게 거의 뭐 3.9m인가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층고가 아니라 천정고가. 그래서 사실은 이 바닥 면적은 그뭐 10평 이렇게 되지만 이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뭐 그 천정고 3m 정도 되는 애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봐도 돼. 사실 공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대지 면적은 아니 그러니까 그 바닥 면적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아치 노년이 뭐 16억이고 보타니크 노년이 뭐 16억이라고 할게요. 똑같이 뭐 16평짜리가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그래도 보타니크 노년이 더 싼 거야. 사실은 천정고가 한참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주식 주차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 제가 기계식 주차 그 영상을 최근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식 주차냐 아니냐 요걸로 판단할 수 없고 사실 그 안에서도 더 딥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또 최근에
쿼럼 505인가? 아, 쿼럼이라고 하는 그 청담동에 있는 청담동 도산대로변에 지금 입주하는 게 있는데, 그게 기기 주차인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하이엔드 상품이 성립이 안 돼요. 그냥 1층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무슨 오래된 상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기식 주차에도 최소한 아노볼리 8일처럼 지하 1층으로 가서 이렇게 발렛 해주고 이래야지 기기식 주차의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지. 거기 1층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불편함이 안 없어지고. 그리고 아무튼 이게 하이엔드 오피스텔 성립이 되려면, 기기식 주차인데도 하이엔드 오피스텔 성립이 되려면 그 전반적인 상품성이 좋아서 하이엔드 수요층이 넘어와 줘야, 이런 당연히 발렛 서비스를 하게 되면 관리비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건데, 이런 거에 그 입주민들이 수긍을 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사실은 발렛 서비스는 시행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입주민들끼리 하는 건데, 근데 쿼럼 505 딱 가보시면 성립이 안 돼. 이거는 발렛이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한다 해도 그 1층에서 그렇게 그 막 도로에서 그냥 불편하게 그거를 기계식 주차를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쿼럼 505는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이런 붐이 일기 전에 그냥 청담동 건물주, 동네 건물주가 그냥 진 거예요. 빌라 짓듯이. 우리가 용산 같은 데 가면 빌라 짓듯이 그렇게 그냥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화도 아니야. 그냥 입지가 청담동 도산대로 변이라서 지금 하이엔드 오피스텔 타이틀 달고 입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쵸. 보타니크 노년은 아까 제가 아체 노년이랑 똑같은 면적이라고 해도 더 싼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서비스 면적도 월등히 많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안 보는 분들은 예를 들면 똑같이 전용 16평이고 여기도 16평인데 뭐가 싸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죠. 제가 그때 보타니크 노년 진짜 미친 것 같지만 싸다고 막 이랬잖아요. 그 처음에 영상 올릴 때. 그랬을 때 사실 좀 설명을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드렸어야 이게 전달이 잘 됐을 텐데, 아무튼 그 이유가 서비스 면적은 더 있고 천정고는 더 높고 이렇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면,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전용 면적이면 더 싼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성비도 좋고 프리미엄 거래도 되고 이런 거죠. 직접 가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고 뭔가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여러분 1분만 쉬겠습니다. 지금 약간 빈혈기 오네요.